감정평가는 다음 시간에 부과한다 그랬죠, 그죠? 오늘 못 끝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가지고, 그죠? 다음 시간 하니까, 다음 시간에 꼭 부강 들으세요. 들으셔서 천천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이제 들어가시면 536페이지로 갑니다. 536페이지 가시면은, 어, 따라해보세요. 감가수정.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제가 갑니다. 그 감가수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정의가 파란 색깔이 나왔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 자, 지금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에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입니다. 그 산식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감가 누계액 빼게 되면은 이제 요걸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가수정. 그래서 나오는 가격을 우리가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감가수정. 뭐가 나오냐면,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감가수정이란 일단 대상 물건에 대한 제2조달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치시고,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아까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 기억나시죠? 그거를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달원가에 공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공제. 가산한 거예요? 공제한 거예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뺀 거지. 아까 제가 분필 부러뜨렸잖아. 가산이 맞아? 공제가 맞아? 요게 나왔었어요. 박스 쳐서. 그래서 공제 기준점에 대상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작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 감가가 따라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찾았죠, 그죠? 그럼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풀면 이제 많이 힘드니까,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의 1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그 옆에다 보고, 이따가 하면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럴까봐. 자, 1번에 3번이 틀렸거든요. 왜 틀렸을까요? 경제적은 인근 지역 세태 맞죠? 아니, 지금 그냥 커닝을 하세요. 근데 설계 분량은 엘리베이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분량 같은 거나 설비 부족 같은 거는 건 뭐다? 기능적 감가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감가 수정의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됐지만, 제 프린트로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그냥 따라보세요. 내관 분시임. 앞자만 딴 겁니다. 내관 분시임. 그래서 내용 연수,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용 연수는 말 그대로 내용 연수를 가져가요. 내용 연수. 그 내용 연수라는 자체는 이건 이론상입니다. 옆에 이론상. 장부상이죠. 장부상.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해서 정율법. 그럼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율식. 그 다음에 따로 해서 정액법. 일정 액식 가는 거죠. 정액법. 상한기금법이라는 거는 이자를 따지거든요. 상한기금법. 그래서 얘를 그냥 율액기 있다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관찰감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관찰감가법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요, 실제와 장부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장부만 봐야 돼요?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에 관찰 감가. 관찰하면서 감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출장 가서. 그래서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관찰감가법이에요. 관찰한다. 자, 그래서 관찰감가법이라는 자체가, 요거는 이제 이론상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실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관찰감가법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관찰감가법은 직접 관찰.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가사가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편차가 굉장히 크죠?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관찰감가법은 여러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막 옷이 막 짧아지면은 이렇게 치안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온다,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보통 앞모습 보고 쫓아옵니까? 뒷모습 쫓아오죠? 이거 쫓아오면은 가스청 사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그럼 그냥이야? 이건 장부상이야. 그럼 장부와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딱 보더니 어머, 안녕히 계세요. 가잖아요. 그죠? 맞죠?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기능 경제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안 가요. 보통 들이대면 다 도망갔는데 얘는 안 가요. 너 왜 안 갔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내용 연수. 그래서 이 내용 연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금이 가는 물리적 내용 요소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 내용 요소를 갖고 따집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에 대한 경제적 내용 요소, 경제적 가치 갖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찰감각법 체크하셨죠? 그 다음 따라서 분해법. 분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따도 체크를 해줄 텐데 분해법은 이제 내구성, 우리가 내구성 분해 방식이에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감가윤을 세분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 갈게요. 재밌게. 아까 자 우리가 금이 간 게 물리적 감가였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럼 자 이거는 치유가 그냥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감가는 그냥입니까? 얘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가볼게요. 만약에 경제적 감가 같은 아까 탄강촌이 폐강된 거는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만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이 순서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걸 그냥입니까? 하나씩 감가윤을 세분화시킵니까? 세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분화시켜서 그냥이에요. 얘를 최대 금액을 다 산정해서 그냥 했어요. 합산을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구하니까 얘도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중감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잘 볼게요. 자, 물리적은요. 그냥입니까? 가능, 불가능이 다 있습니까? 기능 쪽도 다 있죠. 근데 시험 문제가 경제적은 그냥이야. 불가능만 있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세분에서 분해법이에요. 그럼 가볼게. 자, 어떻게 보냐. 자, 갑돌이가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났어요. 미친 개를 건드리면 되지 않죠. 그래서 미친 개를 물고 얘한테 자, 따보세요. 까불까불. 따보세요. 까불까불. 그래서 워리. 그래요. 까불까불.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얘는 물기밖에 더해요. 물죠. 물기. 따보세요. 물기. 그럼 얘는 불교 신자예요.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이야 불경을 배워. 불경을 배우죠. 괜히 했나봐. 그래서 이 내구성 분해 방식은 하나만 구합니까? 다 구합니까? 다 구해서 전부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은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해요. 직접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는데 따라해보세요. 머리 아파. 그러면 내가 대상에서 구하기가 힘들죠. 그럼 다른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따라서 간접법. 간접법. 그래서 이제 지금 통용되는 그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간접법은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사례 부동산에서 가져오는데 이 간접법은 출제가 가야 안 돼요. 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추출한다고 해서 시장 추출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는데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둘 다 5층짜리 건물인데 사례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럼 임대료가 손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가 조정하는데 이거 두 가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 한번 가볼게요. 538페이지 가시면은 538로 가시면은 자 거기 이제 읽어볼게요.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직접법은 대상부동산에서 구하고 간접법은 사례에서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접법은 세 가지예요. 내용연수, 간접감가 분해법이고요.
내용연수법은 계속 계산 감가를 구하는 것이며 간차감가법은 분해법은 실제 감가라는 거죠. 그럼 감가 수정할 때는 직접법을 사용할 수 있고 간접법, 시장추적법과 임대료 손실하는법인데 이 두 가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추적법. 그럼 내가 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수정을 할 수 있죠. 임대료 손실은 이 감가율을 따져서 손실을 본 걸 따져서 감가액으로 감가 수정하고요. 감가 수정에 대한 적용되는 내용 연수는 따라서 경제적 내용 연수. 파란 색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건물이 물리적으로에 대한 버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그 지속적으로 가는 어떤 경제적 수익성을 갖고 따져요. 그럼 물리적 내용 연수로 봐요? 경제적 내용 연수로 봐요? 경제적 내용 연수 묻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넘겨볼게요. 자, 아까 541페이지로 가시면은 541페이지에 따라보세요. 관찰감가법. 541페이지 실제감가에 관찰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B 개별적인 상태에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아까 얼굴 들이댔잖아. 근데 내 스타일에 했지. 그럼 객관적이에요? 주관이 개입돼요. 그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관이 개입돼서 개별적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 연수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넘겨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분해법. 그럼 아까 요 세 가지 감가를 세분해서 합산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분해법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의 감가율을 물리기능 경제적을 따라서 세분한, 세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세분이 들어가면 이건 관찰이에요. 이건 분해예요. 분해. 그래서 감가를 별도로 구해서 전부 합산한다는 단어가 있죠. 내구성 분해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C에 가시면 자, 내가 그 미친 개한테 까불까불하면 물깃밖에 더하죠. 그냥야 불경을 외워. 그럼 경제적은 뭐만 있어요? 모두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면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게 자 538페이지 가시면 얘네들인데 자 들어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538페이지 가시면 내용연수법에 따라서 정액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더라도 정액이라는 건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이에요?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일정율이다, 일정액이다. 일정액.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매년 감가액이 일정이에요. 감가액이 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 강의 때 이제 계산 문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제 조달원가를 이렇게 쓰고 1억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하고. 자, 아까 제가 물리적 내용 연수 따졌어요? 경제적으로 따졌어요? 그 물리적으로 버틴 연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잔존 가격이라는 거 빼주거든요. 잔존 가격을 빼줍니다. 그럼 얘가 2천이라면 자, 우리가 요게 1억만큼 감가 총액만큼 우리가 감가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감가 이 삼각에서 적상 가액을 이제 구하는데 매년 감가액을 구하거든요. 그냥 이건 들으세요. 매년 감가액은 제 조달원가가 있으면 잔존 가격을 뺍니다. 잔존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가연수에다가 잔존연수를 더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도원가가 1억 2천이고 간단하게 볼게요. 1억 2천이고 얘가 2천이면 감가 총액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경과연수가 2년이고 잔존연수가 8년이면 10년입니다. 그럼 따라서 1,000만 원씩 따라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거는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감가 누계액. 그럼 1,000만 원씩 2년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요 매년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곱해버려요. 경과연수. 자, 그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다가 2년이면 따라서 2천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억 2천에다가 1억 2천만 원에다가 2천을 빼니까 1억이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법. 그럼 가볼게요. 저희 그 지식을 갖고 갈게요. 자, 지금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해법이란 매년 감가액이 그냥요 일정해요. 그럼 매상 부동산의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의 감가가 된다는 단어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1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따라서 1억. 이게 감가 총액이 됩니다. 이 경제적 내용 요소를 10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매년 1,000만 원씩. 그럼 일정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전 내용 요소를 통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생각된다. 또 직선법이라고 하는 건 감가누계액이 쭉 뻗어나가서 직선법이고, 자, 정해법은 감가누계액이 경과년수에 따라서 정비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1년에 따라서 1,000만 원, 2년에 2천만 원. 그럼 정비례에서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초기 감가액이 1억이고 또 경과년수가 2년이면 또 감가누계액이 2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C에 건물 구축물 그 사용횟수가 일정으로 감가되는 금액도 일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하지만이라는 게 단어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장부상이죠. 실제예요, 장부상이에요. 실제와 감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찰관계법을 그냥 해요, 병용해야 돼요. 병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병용하는 게 아니라 병용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병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잘 따라오셨어요. 자,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보세요. 얘는 자 보세요. 자, 그냥 여러분 눈높이 1억에서 자 1,000만 원씩 몇 년 되면은 그 1억을 모을 수 있죠? 10년이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이자 생각합니까? 생각을 안 합니까? 안 해요. 이자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액씩만 모으는 걸로 그냥 감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구축물에 사용되는데, 따라서 상환기금법. 근데 얘는 이자를 생각해요. 이자를.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상환기금법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얘도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는 똑같아요. 매년 감가액.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을 해서, 자, 얘는 지금 1억을 감가총액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 감채기금 계수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감채기금계수를 써요. 그 무슨 말이냐? 자, 950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9,500만 원이 되잖아요. 어려운 얘기 안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1억이 실제로 되나요? 500만 원이 모자른가요? 그건 이자로 상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따라서 이자 고려. 그래서 이자를 포함시켜서 감가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그냥이다 이자가 나온다. 그래. 맞죠? 그럼 이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기금법이다? 상환기금법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분위기 안 좋아서. 따라서 정액.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죠? 따라서 정률. 감가율이 일정하죠? 근데 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야 이자가 들어가. 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기금법 찍어? 상환기금법 찍으시면 돼요. 그냥 내 말대로 그냥 해. 아시겠죠? 그죠? 거기 상환기금법 있어요? 어머, 여기야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내용요소 만료시 감가누계액과 그에 대한 따라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9,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더해갖고 1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냥야 얘는 이자를 생각해. 그래서 내용요소를 상환하는 거죠. 대화 좀 해봐요. 그래서 오지선다에서 이자 고려하는 건 무조건 무슨 기금법? 상환기금법 그냥 고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B에 가시면은 자, 이 은행이자 같은 복리이자 같은 걸 생각하거든요. 원리금합계를 감가총액과 일치시키려는 방법으로서 매기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의 경우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요.
자, 봐봐요. 자, 얘는 따라서 1000만원, 950만원. 그럼 얘가 많아요? 얘가 가까이기 적어요? 적다는 거, 적게 뛰는 거예요. 예? 그럼 적게 뛰면은 나중에 평가각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기업 회계에서는 안 씁니다. 회계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감정평가만 써요. 따라서 광산, 광산 같은 것만 평가를 해서 우리 광산은 한 번 캐면 캘 게 없기 때문에 그냥요 이자를 고려해요. 고려하겠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다시 갈게. 자, 따보세요. 1000만원 정액이 1000이었죠. 근데 상기법은 1000이었어요. 950이었어요. 그럼 감가액이 적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기업 회계에서는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상환기법은 매년의 감가액은 정액보다 작지만 세금공제 대상이 작아짐에 따라서 세금이 부담이 크죠? 대답해봐요. 그럼 회계에선, 기업 회계에서는 쓴다, 기업 회계에서는 안 쓴다? 안 써요. 우리 감정평가에서만 쓰는 거예요. 강산 같은데. 외부에 재투자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으로써 가격 상승이 대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따라오셨어요. 눈물이 납니다. 자, 전 페이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전 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정률법.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특이한 놈이에요. 정률법은 일정 율식이죠. 들어보세요. 갑니다. 정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감가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금액을 키우게 되면 힘들까봐 그냥 매년 10%라고 하고 그냥 1000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따라서 1000원. 원도 뺄게요. 그냥 힘드니까. 그럼 처음은 감가가 안 되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1000원이 돼요. 매년 몇 %씩? 그럼 우리가 10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해요. 그럼 100원이 되죠. 그럼 그냥 돼요? 이걸 빼줘야 돼요. 정말? 그럼 그럼 얼마에서 얼마 빼줘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900원이죠. 그런가? 근데 중요한 거는 1000원의 10%예요. 이제 900원의 10%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감가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럼 제가 도와주세요. 얼마에서 얼마를 곱해야 돼요? 900원에서 0.1하면 90원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900원에서 90원 빼면 얼마가 돼요? 810원.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하면 81원이 되죠. 그러면 810원에서 81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개런 그지? 그럼 그냥이야 일정 율식이야. 일정 율식이에요. 얘가 달라요. 그죠?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죠. 캐치하셨어요? 감가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100원, 90원, 81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초기에 많습니까?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기계 같은 건설기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정률법으로 빨리 해소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물은 3년 지났다고 반값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건물은 정액법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를 많이 평가할까요? 건물을 많이 평가할까요? 정액법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산 방식 나중에 해줄 테니까 이 정률법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요네 들어가고 이제 같이 본다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잘 따라오, 너 눈물이 나려고 그랬죠. 잘 따라오셔서. 매년 10%씩이라고 20%씩이라고 볼게요. 얘네들하고 맞추려고. 그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그럼 1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억에다가 몇 퍼센트? 20% 0점이죠. 0점이니까 처음에는 2천만 원이 감가되겠죠. 그런가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억에서 2천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에서 2천 빼면 얼마가 남겠어요? 8천만 원이 남겠죠. 그런가요? 8천만 원. 자, 그러면 8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1600만 원이 될까요?
그럼 감가액이 체감되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얘는 초기에 따르면서 2천만원, 1천만원, 950만원.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감가가 많을까요? 얘가 많죠. 따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예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가 따르세요. 감가액의 크기 초기. 그러면 감가액의 크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따르세요. 유래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감가합니까? 초기에. 정률이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감가를 해요? 정액법.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금법? 상한기금법이죠. 상한기금법. 그래서 상한기금법에 기가 들어가는 거죠. 상한기금법의 기. 그래서 따라서 율액기. 그럼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이 제일 먼저 큰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 요거 따라서 평가액. 남아있는 평가액은 반대입니다. 평가액의 크기 순서는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따라오셨어요? 다음에 정률법.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건 체감상각법으로 계속 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냥입니까? 감가율이 일정합니까? 일정해서 감가 그 대상 물건의 감가 형태가 매년 일정률로 감가가 돼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매년만에 단종가격이 일정한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산출하는 거죠. 그럼 파란 색깔이 중요합니다. 별표. 그냥이에요. 얘는 첫 해 감가액이 커요. 크고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서 감가액도 점차 체감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기계기구 같은 등에 사용한다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방식이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한 겁니다. 아까 1,000원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10%입니다. 여러분들 해야 돼. 자, 그냥이야 처음에 안 돼. 안 되지? 대답해봐요. 그러면 자,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 얘기해봐. 0.1. 그럼 얼마? 100원.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 잘한다. 얼마가 남아? 900원 남죠. 그렇죠? 그러면 900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곱해? 0.1. 그럼 얼마 남아? 90원.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 왜 자꾸 물어봐 그러지 말고 810원이 남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제도원가가 자 답에서 1,000원 1,000원이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출문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답에서 10% 그러면 1 마이너스 감가율이라는 건데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답에서 경간연수를 곱해요.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10%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지금 0점을 빼니까 90%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0.9가 돼서 여기다가 0.9를 곱하니까 900원이 되겠죠. 가자. 맞아요? 괜히 하는 것 같다. 그럼 또 0.9를 또 곱해야 되지.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그럼 1,000원에다 곱해야 돼요? 900원에다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답에서 99 그 얼마냐고 810원 81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0.9에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예요. 업종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지금 몇 퍼센트가 감가했죠? 몇 퍼센트가 남았죠? 그러면 1,000원에서 900원 됐다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셔야 돼요 이거.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가 0.9를 곱해야 돼요? 1,000원에다 곱해야 돼요? 900원에다 곱해야 돼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99 810원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1 마이너스 매년 감가율에다가 장가율을 곱해서 경관요소를 곱해 나가요. 아시겠죠? 이건 기계나 기구 같은 거니까 이제 성능이 초기에 많이 사용되므로 초기 감가액이 발생하는 거에 자본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이게 매년 감가액이 표준적이지 못해서 정액법과 마찬가지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5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41페이지 가시면은 자 그 그림이라는 자체는 자 박스가 하나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이라는 것은 일단 그림도 이제 이해를 시켜드린다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따라서 매년 감가액 자 감가액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아까
자, 따라서 유래끼 기억나요? 그럼 정률이라는 게 아까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지? 아까 했었는데. 정액이 1000이었죠. 그 다음에 기가 그냥입니까? 아까 950이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정률이죠. 정률, 그 다음에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율액기. 그러면 첫째 1차 말기의 감가누계액 순서도 정률, 정액, 상한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는 따라서 평가액. 평가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상환, 정액, 정률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따라서 내용연수 조정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의 구분해 보시면은 실제는 실제로 된 거고 이 유효는 건물의 상태나 효용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연수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여러분이 건물이 금이 갔으면 그냥입니까? 고쳐야 됩니까? 그럼 더 쓸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럼 우리가 사람 내용연수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100년이 내용연수라고 한다면 자 지금 만약에 경과연수가 60세가 지났어요. 그럼 지금 40세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성형외과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럼 그냥이야 조정해줘. 좀 젊게 조정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 요거는 따라서 실제 경과연수, 실제 잔존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더 젊게 만들어줘. 그럼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효 경과연수. 유효 경과연수는 조금 어떻게 된다? 그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그 효용에 따라 조정한 내용 요소를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유효라는 건 조정한 거다 그냥 가시는데 티박해. 이건 그냥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럼 자 이제 가볼게요. 정액은 그냥입니까? 건물입니까? 구축물. 감가두계액이 경과연수 따라서 정비를 하죠? 그런가요? 계산 용이합니다. 정률은 그냥이에요? 기계예요. 그럼 감가액이 일정해요? 첫 해 가장 많아요.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런가요? 논의 초기에 감가를 많이 행함으로 안전하게 자문회수하는 기계 따위 사용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따보세요. 광산. 아까 상한기법 기억나세요? 회계에서 안 써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광산에서 감정평가합니다. 광산을 한 번 캐면 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그럼 감가액은 정액보다 적고 적산가액은 정액보다 크죠. 연간 감가액은 아주 작고 감정평가액은 타 방법보다 큰 편이기 때문에 상한기법을 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오늘 1번 프린트. 자, 일단은 좀 힘드시더라도 1번에 정액, 정률, 상한기법, 간장가법 들어가는데 잔여법은 안 들어가요. 따라서 분해법. 아까 분해법 기억나시죠? 2번이 정답인가요? 상한기법은 그냥입니까? 이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요거 들어가서 그냥 찾는 게 나왔었거든요. 상한기법은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상각에 대한 그에 대한 복리계산에 이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자가 들어가면은 포함돼서 내용연수를 상환한다는 건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상한기금법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이건 기능적 감가에 들어가죠. 자, 초기에 감가액입니까? 평가액입니까? 평가액은 뒤집어져야죠. 상한, 정액, 정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관찰감가법은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제가 프린터 한번 가볼게요. 프린터로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수정, 감가상각, 상각. 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비용 영수증 많이 처리한 건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이에요. 재정 상태라서 회계 목적이고 얘는 평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라는 걸 잡고요. 그 다음에 얘는 취득원가, 얘는 장부가격을 잡아요.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에 취득가격이 있으면은 1,000만원에 따라서 법정 연수 5년이면 물리적 기능적 우리 관찰관법을 인정 안 하고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실돼도 계속 감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도원가의 감가 수정은 따라서 경제적 내용 연수. 자,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존 연수를 갖고 따지는데 얘네들은 법정 내용 연수로 그냥 가요. 경관 연수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쉽게. 자, 만약에 에어컨이 자 10년 내용 연수인데 법정으로 간다면 8년 돼서 부서졌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태풍이 와서 부서지면 그걸로 가치가 끝나죠. 근데 얘는 따라서 법정 내용 연수. 자, 따라서 장부상. 그럼 2년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연수 따지고 법정을 따지는 거죠.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물리나 기능이나 경제적으로 다 봐요. 근데 얘네들은요, 만약에 여기 안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은 외부 환경은 필요 없죠.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은 없다. 거기 지금 경제적이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 기능만 봐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금이 같거나 기능이 되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에어컨이 강남에선 비싼데 강북 가면 싸다? 그렇진 않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안 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이래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럼 관찰감가법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관찰감가법을 그냥 해요. 우리 부동산은 인정을 해요. 근데 얘는 회계상이니까 인정한다, 인정을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성을 고려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에어컨이라는 게 외부 시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실제와 불일치하고. 자, 우리 감가수정은 현존 물건에만 대상으로 하는데 걔네는 멸시를 해도 계속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각자산이 비상각적으로 인정되는 건, 자, 아까 따보세요. 토지, 조성지 매립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비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데 걔네는 상각자산만 인정된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543페이지로 가시면은 533페이지 가시면 543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절 보세요. 자, 지금 따라보세요.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는 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절 보세요. 그럼 우리는 회계 목적이에요? 평가 목적이에요? 평가 목적인데 왜 기업에서는 왜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게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다 회계 목적이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는 제도론가 잡는데 얘네들은 장부가격을 잡는 거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그냥입니까?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까? 근데 걔네들은 장부상이니까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거니까 경제적도 보는데 걔는 경제적 시장성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예제 문제 보고 있나요? 그럼 갈게요.
지금 오는 거 기억은 맞죠? 다음에 감가상각, 회계 목적. 걔네들은 감가상각을 해요. 취득가격이라고 잡죠. 요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수정이라고 얘기하죠? 감가수정. 무슨 원가를 기준으로 가요? 제도원가로 가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니은이 틀렸죠? 회계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걔네들은 관찰을 하지 않아요. 장부상이니까. 그럼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인정을 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률 기억하십니까? 정률은 그냥이에요.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커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물리 기능만 봐요. 외부적인 경제적도 봐요. 세 가지 다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따라서 경제적 내용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기억. 회계는 감가 수정이라 그래요? 감가 상각이라 그래요? 취득가격 잡고, 우리 평가에서는 감가 상각이라 그래요? 감가 수정이라 그래요? 우리 제도원가를 갖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을 합니까? 회계 여직원이 막 나가갖고 막 자동차 막 보고 막 그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관찰을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정률은 매년 감가액이 첫 테크고 가장 해결할수록 점차 줄고,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그냥이요 물리기 경제가 다 있어요. 다 있죠. 다 있고, 감가수정은 물리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요소로 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보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강을 해서 그 거래사례 비교법부터 나가는데, 프린트는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